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기억했어야 할 이름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시간이 우리가 기억했어야 할 이름들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주인공 누구로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번 주인공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였던 김점동 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마땅히 기억되어야 했지만 기억되지 못하는 인물들을 소개하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 10번째 챕터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였던 김점동 박에스더 님입니다. 자, 왜 이름이 두 개인지는 뒤에 가서 살펴보시면 나오겠고요. 자,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이신 박에스더 김점동 여사십니다. 문화원형백과에서 사진을 가져왔고요. 고종 14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녀는 1891년 미국인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김에스더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점동이었다가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명인 김에스더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김점동은 1887년 10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이화학당에 입학을 하게 됐고요. 특히 영어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덕분에 1890년 이화학당을 졸업한 뒤에는 보구여관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여기서 일하던 여의사 로제타 셔우드의 통역으로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보구여관은 이화학당 내에 개설된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숙박시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성 병원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당시 사회는 칼을 들고 몸을 째어서 수술을 하는 서양의학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대대로 한의학을 우리가 어떤 병을 고치는데 사용을 했잖아요. 한의학에서는 몸을 째고 수술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침을 놓거나 약을 먹거나 이렇게 하는데 서양의학에서는 사람의 몸을 칼로 째고 고친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과 불신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자의 몸으로 남자 의원에게 몸을 보이는 것도 역시 꺼리는 시대였죠. 그러나 직접 로제타의 옆에서 사람들이 치료받는 모습을 보던 김점동에게는 그런 사회상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1892년 로제타가 캐나다 의료 선교사인 제임스 홀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홀 밑에서 일하던 청년 박유상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김점동 여사는 이 셔우드의 통역으로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임스 홀 밑에서 이 청년 박유산도 일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이 두 사람도 같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93년 박유산과 결혼한 김점동, 김에스더는 이제 남편의 성을 따라 박에스더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지만 서양에서는 보통 결혼을 하면 여자가 남편의 성을 따라가잖아요. 그걸 따라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김에스더였다가 박에스더가 된 거죠. 그리고 점차 자신도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이런 굳은 다짐을 갖고 있던 그녀는 1895년 이 남편 박유산 씨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서 뉴욕 리버티 공립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로제타의 친정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도움도 받을 수 있었고 스스로도 병원에 취직하여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라틴어, 물리학, 수학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1896년에는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건 뭐냐면 영어는 물론 잘했어요. 그리고 셔우드 여사 밑에서 통역으로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어깨 너머로 의학적인 지식도 조금은 갖출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의 나라에 가서 1년 만에 의과대학에 입학을 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이
김점동, 아니 박에스더 여사의 어떤 실력, 재능 이런 것도 굉장히 뛰어났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4년 뒤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정식으로 의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만 해도 서양의학을 공부해서 정식으로 의사가 된 사람은 미국에서 최초로 자격증을 땄던 서재필과 일본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김익남 뿐이었어요. 자, 그런 그녀의 곁에는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농장에서 막노동도 하고 식당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남편 박유산 씨의 헌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헌신적으로 외조를 한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박유산 씨는 아내의 졸업 2달 전에 폐결핵으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김점동은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1900년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신학 잡지인 신학월보의 그 창간호에는 이런 내용이 실리게 됩니다. 부인 의학박사 황국하심. 박유산 씨 부인은 6년 전 이화학당을 졸업한 사람인데 내외가 부인 의사 로제타 셔우드 홀 씨를 모시고 미국까지 가셨더니 공부를 잘하시고 영어를 좋게 배울 뿐더러 그 부인이 의학교에서도 공부하여 의학사 졸업장을 받고 지난 10월에 대안에 환국하였다. 미국에 가셔서 견문과 학식이 넉넉하심에 우리 대안의 부녀들을 많이 건져내시기를 바라오며 또 대안에 이러한 부인이 처음 있게 됨을 지야하노라 라고 이렇게 어떤 박에스더 여사에 대한 칭송하는 글도 올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귀국한 그녀는 보구여관에서 책임 의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제타의 통역으로 일했던 그녀가 바로 로제타가 의사로 일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치료하게 된 거죠. 이후 로제타가 자신의 죽은 남편을 기리기 위해서 평양에 기홀병원이라는 곳을 세우자 그곳으로 가서도 의료 활동을 계속하였고요. 기홀병원에 부임한 첫 해에만 약 3천여 명의 환자를 진료했을 정도로 열성적이었던 김점동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평양 광해여원에서도 진료를 보았고 황해도와 평안남도를 돌아다니며 무료 진료를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월병원 부속 맹아학교와 간호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월병원에서 1년 동안 3천 명의 환자를 진료했다면 정말 쉴 틈 없이 환자들을 진료했겠죠. 그리고 평양 광해여원에서도 진료를 했고 황해도와 평안남도를 돌아다니면서 무료 진료도 했고 또 부속 맹아학교와 간호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정말 시간을 쪼개서 생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셔우드 가족과 함께한 박에스더 여사 그리고 남편 되겠죠. 문화 원형 백과에서의 사진이고요. 여전히 여자 의사, 그것도 서양 의학을 배운 여자 의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술을 통해서 환자를 낫게 하는 그녀의 모습은 점차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게 되었고요.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돌보던 김점동 씨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머나먼 이국 땅 미국에서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폐결핵이 그녀에게도 찾아오게 되었죠. 뒤늦게 그녀의 병을 알게 된 선교사들이 그녀를 베이징의 요양원으로 요양을 보내기도 했는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1910년 4월 13일 자신의 둘째 언니 집에서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좀 쉬게 해주려고 보냈는데 또 돌아온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결국 35세 젊은 나이로 폐결핵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1900년도에 박사학위 따고서 귀국하고 딱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람들을 치료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다가 돌아가셨던 거죠. 그리고 약 16년 후인 1926년 이 로제타의 아들 셔우드 홀이 한국으로 들어와 해주 구세병원의 원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홀은 1928년 결핵 퇴치를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 요양병원인 해주 구세 요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또한 1932년에는 해주 구세 요양원의 이름으로 크리스마스 실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자, 크리스마스 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국민학교 시절 때만 해도 이 크리스마스 때 되면 막 이거 구매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새는 거의 없어졌죠. 어쨌든 바로 자신의 어머니 곁에서 늘 함께했던,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모와 같았던 이 김점동의 죽음에 그 또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대한제국을 거쳐서 경술국치 직전에 세상을 떠났던 김점동.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선교사의 도움으로 이화학당에서 영어를 배우게 됐고 의사의 통역관이 되었다가 또 스스로 의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았고 그러나 스스로는 돌보지 못했기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셨죠. 우리나라에서 서양의학을 배운 세 번째 의사이자 여성으로서는 첫 번째 의사였고요. 그 의술을 행함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이 김점동이라는 그녀의 이름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박에스더를 가로 안에 넣었던 이유는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정서와는 사실 조금 맞지 않잖아요. 성을 바꾼다는 건 일단 우리나라 정서에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김에스더였다가 남편 성을 따라서 박에스더가 되시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는 쭉 김점동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인은 박에스더라고 불리기를 더 바라셨을 수도 있지만 이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카이스트 과학향기 칼럼에서 이 김점동 박에스더 여사의 사진 또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분명 남들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의 커다란 업적을 세우고도 알려지지 못한 수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비록 10분만으로 선정을 해서 전달을 하게 됐지만 이것은 순전히 필자인 제 주관적 잣대에 근거한 것일 뿐이고요. 더 찾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나오고 또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도 없는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도 아마 있겠죠. 하지만 바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했어야 할 이름들 그 10명의 인물을 모두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범죄와 범죄자, 그러니까 범죄 사건과 그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